이번 강좌는 PWM과 이렇게 아날로그 라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터라는 것은 앞에서 이 전 장에서 우리가 학습하였던 디지털 라이터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디지털 라이터 함수는 그 디지털 라이트 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그 아두이노의 그 범용 입출력 핀, 즉 앞에서 이제 9번 핀을 LED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9번 핀이 LED에 연결됐을 때 전원을 인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그 9번 핀을 입력으로 설정할 거냐, 출력으로 설정할 거냐. 그때 그 핀의 입출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에서 그것은 핀 모드였고, 디지털 라이트에서 출력 방향 설정이 되면, 그 핀이 출력 방향 설정이 되면 그 값을 하이 혹은 로, 즉 0과 1을 혹은 온 오프를 이렇게 출력의 값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을 디지털 라이트 함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날로그 라이트는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디지털 값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이 아니면 로우, 그 다음에 0 아니면 1, 이렇게 딱 두 가지 값이 맞면 아날로그는 이제 두 가지 값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런 함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그 아두이노 그 핀에서 0V, 5V 이외에 0V, 0.1V, 0.5V, 0.4, 0.7V, 1V, 1.2V, 1.7V, 1.8V, 그 다음에 2V 이렇게 0서부터 5V 사이에 이 많은 값을 아두이노 보드에서 제공할 수 있냐?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0V 그 아날로그 신호 값이 전원에 대한 아날로그 신호 값이 존재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신호 전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아날로그 라이트하고 PWM입니다. 결국 그 아두이노 보드는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없어요.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아두이노 두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아날로그 출력 값을 끄집어내는 그 출력 단자가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 디지털 값이 나오게 돼요. 하이 아니면 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이 아니면 그 로 값을 가지고 아날로그 값으로 변조를 시켜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DAC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이런 단자가 일반적인 그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이 PWM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PWM은 디지털 펄스 변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PWM이라는 그 변조 방식을 사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내는 방법이 PW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PWM을 사용하는 목적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그 신호를 그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PWM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PWM에서 아날로그 값이 나오면 그것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함수가 이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PWM과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PWM이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자, PWM이라는 것은 이렇게 펄스, 그 다음에 위스, 포, 그 다음에 마듈레이션, 변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WM은 펄스 폭 변종, 이것은 디지털 변종 방식이고요. 얘는 이렇게 순수 아날로그 제어를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WM 변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때 아두이노의 그 아날로그 요 라이트 함수가 이 순수 아날로그 함수하고 비슷한 요 PWM 요 신호를 출력해 가지고 주변 기기에다가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두이노 보드에서 PWM 포트는 어떤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두이노 보드에서 PWM 포트 이 출력 핀은 앞에 이렇게 물격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격 표시가 되어 있어요. 포트 번호 앞에 있나 써보면 여기서 이렇게 PWM 이렇게 찍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찍혀 있네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PWM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핀 포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의 PWM 핀 포트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또는 PWM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노 같은 경우는 3번, 그래서 5번, 6번, 9, 10, 11번에 이제 PWM 출력이 가능한 포트에 해당이 됩니다. 오, 들어와. 이제 PWM은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DTB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DTB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신호의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DTB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주기 내에서 이 하이가 온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DT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한 주기에서 하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DTB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 이와 같은 경우는 이 DTB가 25%예요. 즉 여기서 이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하이가 25%고 로가 75%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DTB가 50%라는 것은 하이가 50, 로가 50. 그러니까 온이 5, 오프가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DTB가 75다 하면 전원 인가 시간이 75, 꺼지는 시간이 25.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얘네 DTB가 0인 거고요. 하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DTB가 1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PWM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DTB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펄스 폭이 커지기 때문에 DTB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압의 펄스 폭이 적기 때문에 전압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DTB를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보통 256가지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0서부터 255까지. 0서부터 255까지에서 토탈 256개. 보통 디지털은 2개 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256개의 숫자 값을 PWM 방식으로 출력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이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PWM 값이 들어가서 우리가 펄스 폭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핀 번호가 들어가고요. 핀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 값이 들어갑니다. 예, 어떤 출력값. 이 출력값은 얼마냐면 0서부터 255까지의 값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PWM은 보통 우리가 이제 8비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8비트로 구성을 해서 0000서부터 112 최대값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0서부터 0000은 0000은 0이 되는 거고 1이 8개 있는 거, 이 8빛이 있는 것은 255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LED의 밝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LED를 통과하는 전류의 전압은 낮추지 않은 채 LED의 밝기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LED에 들어오는 9번 핀을 가지고 그라운드에 연결시켜서 9번 핀에서 이 전압값을 조절을 시키면 LED의 밝기가 변화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5V를 인가하면 저항이 없이 5V 인가하면 환해지고요. 저항을 다른 거에 따라서 이 저항값에 따라서 여기에 밝기 값이 변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항값이 아닌 이렇게 PWM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 밝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PWM으로 LED를 빠른 속도로 켜고 끄면 이때 DTB가 만약에 50으로 설정을 하면 LED는 중간 정도의 밝기로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DTB가 이렇게 50대 50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라고 보면 요게 한 주기가 계속 그 주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기가 ON이 50%, OFF가 50%란 얘기죠. 네. 이런 펄스를 주면 물론 얘가 여기는 켜지고 여기는 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의 시각이 얘가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아두이노에서 요 펄스파는 요 사각형 렉탱글러 펄스는 주파수가 490Hz 정도 됩니다. 490Hz. 그럼 490Hz라는 것은 뭐냐면 1초에 요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49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1초에 온오프가 490번 반복되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꺼졌다 켜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주 초슬로그 혈명이고 전자혈명으로 보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사람의 눈은 1초에 490번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면 그게 실제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5대 2TV를 50대 50으로 하면 이 밝기가 요만큼이 전원이 인가가 되니까 얘는 항상 중간 정도 밝기로 켜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요만큼 더 75대 25로 하게 되면 75대 25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75%는 켜져 있고 25%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것이 더 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착시에 의해서 얘보다는 밝은 것이 더 길게 가니까 얘가 더 켜져 있는 시간이 오래된 것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DTB가 25다 요만큼 하고 이만큼 꺼져 있고 다시 요만큼 켜져 있고 요만큼 꺼져 있고 그러면 밝은 것보다 꺼진 시간이 길으니까 얘는 되게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착시 현상에서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펄스 폭으로 인가를 시키면 LED의 밝기가 요것이 요
25%가 켜지고 75%가 꺼지고 요 반복을 1초에 490번을 하는 거예요. 490Hz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켜져 있는 시간보다 꺼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불빛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다음. 그 DTB가 50%다 하면, 이렇게 하면 5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50%다 하면 이거 나누면 보통 약한 이렇게 1000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초분의 1만큼 우리가 LED의 밝기가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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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는 두 번째 인자값에 따라서 네모파의 2tb, 이것은 사각파의 2tb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함수를 쓰면 여기에 보면 아날로그 함수의 두 번째 인자값, 요 i 값이 2tb라는 얘기입니다. tb라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지정하면 이 네모파의 2tb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0%. 250을 지정하면 네모파의 2tb는 100%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것은 여기가 0이면 이렇게 0이고 255는 여기가 플러스 버튼 항상 켜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DTB가 얘는 100%, 얘는 0% 해당되는 거죠. 127, 숫자 127을 지정을 하면 0과 255의 반값에 근접하니까 얘는 DTB가 50, 반은 하이, 반은 로, 얘와 얘가 반반씩 섞이는 거란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반씩 섞인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요만큼 꺼지고 요만큼 켜져. 요 폭이 같다는 거예요. 요 폭과 요 내려가는 요 폭과 요 폭이 같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보면, 자, 9번 핀은 이제 아웃풋 출력 핀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요 9번 핀은 LED가 9에 해당이 되니까. 그 반복 함수로 와서 루프문에 보면 i는 0서부터 256, 즉 1씩 증가. 그러니까 i 값이 0서부터 255까지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255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날로그 라이트 LED니까 9번 핀 번호에 처음에 i가 0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딜레이 10ms 0.02초 지난 후에 다시 요 포문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i가 1, i가 2, i가 3서부터, 그러면 DTB가 처음에 0이니까 꺼지게 되고, 그리고 DTB가 255, 100% 항상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꺼졌다 켰다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DTB가 0이니까 꺼지게 되는 겁니다. DTB가 이제 0보다 1이니까 약간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 불이 켜지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다가 100% 다음에 이렇게 항상 켜져 있는 거. 꺼지는 것은 없으니까 항상 켜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졌다 서서히 켜지는 거니까 밝기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LED가 9번 핀이고 I 값이 255번 들어옵니다. i가 255면 DTB가 255는 가장 최대 밝기예요. 최대 밝기에서 i가 1씩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밝아졌다가 서서히 여기서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딜레이 10ms 동안 지나면, 그 다음에 여기 i 값이 254, 또 딜레이 10ms 지나면 253, 결국 어디까지가 0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밝기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장을 이 루프문 안에 했으니까 무한 반복하겠죠. 밝았다가 꺼졌다가 밝았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압값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혹은 가변 저항에 의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 가변 저항 없이 전압값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변 저항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가변 저항에서 먹는 소모 전력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전압값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저항에서 이 LED의 밝기의 세기를 조절을 가능하고, 근데 그것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가변저항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PWM을 이용해서 PWM 값을 이용해서 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쓰면 요 DTB에 의해서 우리가 그 디지털 값을 이렇게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시켜서 LED의 밝기를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이제 풀다운 저항, 풀업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스위치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집에서 여러분 뭐 방 안에 불이 켜서 버튼을 딱 누르죠. 스위치 누르면 스위치가 온이 되면 형광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버튼 딱 누르는 순간 전원이 이렇게 꺼져 있다가 저 버튼이 딱 누르면 딱 올라가서 전원이 인가돼서 불이 딱 켜지게 되죠. 이렇게 켜지는 동안 전원이 계속 인가가 되는 거죠. 버튼이 딱 누르면 또 이렇게 딱 꺼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실제 스위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기계적인 스위치는 버튼을 딱 누르면 일이 딱 올라가 있는데 이거 스포커가 이렇게 빠방 이렇게 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튀다가 올라간다. 그럼 요 시간은 원래 여기서 딱 올라가서 딱 켜져야 되는데 요만큼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문제. 요만큼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운싱. 네, 이와 같은 바운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방법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데, 그때 이제 이 바운싱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회로를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 0.5V가 들어가는 값이 틀려질 거라는 얘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붙이는 풀다운 풀업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풀다운 풀업 저항에 대해서 봅시다. 버튼을 누르면 회로가 연결되면 당연히 하위 값이 인식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는 입력값이 지정된 해당 입출력 핀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플로팅 샌다는 얘기를 위해서는 풀다운 저항을 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5V가 딱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회로에 5V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어렵지 않죠? 버튼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근데 스위치를 딱 띄었어요. 스위치를 띄었어. 스위치를 떴으니까 여기와 요 사이는 오픈이 되죠. 단락이 안 되고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전원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일로 되는 입력값은 뭐가 들어가요? 그라운드 0V.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로의 그 환경이 전자파적인 전자의 세기가 세면은 이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전압이 인가가 돼요. 5V가 인가될 수도 있고 2V가 인가될 수도 있고, 전자파의 환경이나 전자의 세기가 약하면 여기에 뭐 0V가 들어갈 수도 있고 0.1V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스위치가 이렇게 이쪽으로 딱 그 온 상태가 아니고 오프 상태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5V인지 0V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변의 그 환경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냐면 플로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FLOAT에서 떠다니는 플로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떨어졌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그라운드 값, 그라운드로 들어가야지 얘가 회로가 동작하지 않는 거죠. 스위치를 떴는데도 회로가 동작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 회로가, 스위치를 딱 온시키면 회로가 동작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데,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 회로가 동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 이와 같은 이 공기의 환경에 따라서 플로팅 현상이 나서
전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라운드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전원이 못 들어가게 요거를 회로를 약간 바꿉니다. 이렇게 요거다가 이렇게 저항 달고 요거다 이렇게 그라운드 달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풀다운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다운 저항. 그러면 전원을 딱 붙이면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 전류라는 것은 저항값에 따라서 센 놈은 저항값이 약한 놈은 저항값에 따라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라는 것은 R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I는 R분의 V니까 그죠? 저항값이 높으면 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값이 있으니까 5V를 딱 인가시키면 다 일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다 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절대 일로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런 거지. 전쟁터 갔는데 여기는 1만 명이 있고 여기는 100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상태면 100명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띄었어. 딱 띄우면 이제 이 부분이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라운드 값으로 연결해서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0V가 인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5V, 띄면 그라운드에 연결했으니까 0V 이렇게 확실하게 온오프가 조장이 되게 됩니다. 그때 요 사용하는 요 저항을 우리가 풀다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회로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빠뜨려요. 꼭 여러분은 이 부분을 빠뜨리는데 회로를 설계하면 꼭 요 풀다운 저항을 꼭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꼭 이걸 빠뜨려. 그냥 아니 뭐 스위치 안 누르면 뭐 켜지는 거지 뭐.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고 스위치 안 누르면 켜지고 가끔 가다가 선상이 이상하게 나타나는데 꼭 풀다운 저항을 꼭 생각을 해서 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면 버튼을 누르면 전류는 저항이 거의 없는 5V에 따라 흘러가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것이 오프가 되면 전류는 저항이 높은 그라운드에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0V가 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지 않으면 눌렀을 때는 5V가 되고 누르지 않으면 플로팅, 즉 그 주변 기기 주변에 어떤 전자파적인 세계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발생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유소에서 라이터 켜지 말라는 얘기. 그와 흡사한 방법. 그리고 풀다운 저항을 달아놓으면 눌렀을 때는 5V가 들어가고요. 누르지 않으면 당연히 0V. 요 값을 그라운드 연결되고 0V. 그래서 풀다운 저항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풀다운 저항이 이제 적용된 겁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풀다운 저항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죠. 풀다운 저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를 꽉 눌렀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요 5V가 이렇게 들어가서 5V가 딱 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5V 값이 이 스위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5V가 인가가 되는 거예요. 다이 LED.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인가가 돼서 불이 켜지게 되고, 이 저항은 이 LED의 전원을 감소시켜서 다루는 거고,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항 값은 이 버튼을 떴을 때 얘가 LED로 이렇게 저항값을 거쳐서 적지로 가게끔, 이것이 풀다운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할 때 이 스위치를 다루면 꼭 다루시는 게 좋아요. 거의 다 잘 안 되는데 다뤄야 됩니다. 자, 디지털 입력값을 읽는 방법,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꺼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번 핀을 LED로 우리가 대입을 하고 2번 핀은 버튼으로 대입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면 아두이노 핀 9번 핀과 아두이노 핀 2번 핀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 핀은 뭐 LED에 연결하고
2번 핀은 버튼에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 모드 LED는 출력, 9번 핀은 출력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핀 모드 버튼, 요 2번 핀은 인풋, 입력 핀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 각각의 9번과 2번 핀에 대한 이 출력, 입력 상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핀 모드 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핀 모드 LED 아웃풋하면 LED가 9번 핀이니까 LED를 출력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핀 모드 버튼 인풋 하니까 그럼 이 버튼을 입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 와가지고 디지털 리드는 요 안에 있는 함수 상태 값을 읽어옵니다. 버튼이 어떤 값이냐, 이것이 하이냐 노라를 읽어오는 값이요. 디지털 값으로. 그래서 그 값이 로와 같다면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LED 9번 핀의 로 값을 에노드 값으로 로 값을 공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LED가 불이 안 켜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러면 버튼 값이 이 버튼 값이 로와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버튼 값이 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는 버튼을 눌렸다는 얘기죠. 눌렸을 때는 불을 켜란 그 9번 핀에다가 하이 값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9번 핀에 하이 값을 공급해 주니까 LED에 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스위칭 바운싱, 이것을 다른 말로 채터링 또는 진동 잡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운싱 현상은 버튼 스위치 딱 누르면 딱 올라와서 하이가 딱 돼야 되는데, 버튼 스위치 딱 누르면 이렇게 스파크가 삐삐삐 튀면서 딱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여기 요 사이에는 0과 1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버튼의 기계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소프트웨어 방법이에요. 왜? 소프트웨어 방법은 버튼을 딱 누르면 인지하고 그 다음 값을 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만큼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눌렀지만 버튼 상태가 눌렸는지를 알아. 그리고 전원을 인가줄 때는 예를 들어서 10ms 후에 전원을 인줘라 하면 빠바박 튀고 10ms 후에 전원이 인가가 되는 그런 이렇게 스위치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다는 겁니다. 이제 정밀한 경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요 바운싱을 처리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운싱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디바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바운싱을 처리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방법, 하드웨어적으로 회로를 다시 설계해서 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딜레이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전 버튼 상태와 현재 버튼 상태를 저장을 합니다. 이전 버튼과 현재 버튼 값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현재 버튼 값을 읽어옵니다. 이전 버튼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값이 이전 버튼 상태와 다르면 스위치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버튼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5ms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운싱이에요. 이렇게 거각 뛰는 바운싱을 떼서 대기하는 디바운싱입니다. 5ms 후에 버튼 상태를 다시 또 읽어옵니다. 읽어왔는데 그 버튼 상태가 현재 값하고 같으면 저장을 해서, 이때 버튼 상태가 로우면 현재 상태가 하이라면 얘를 전화 LED를 바꾸는 거고요. 이때 버튼 상태 값을 다시 현재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단계를 2번 반복을 하면 우리가 디바운싱, 바운싱 현상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그 현재 상태 값을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 값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현재 상태 값을 갖고 와서 이전 상태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은 버튼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 이렇게 다르면
바운싱 프로그램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바운싱 프로그램을 줘서 딜레이 값을 한 여기서는 5ms 줘요. 그 딜레이 5mm 후에 요 전에 이전 상태 값을 비교를 해요. 현재 값하고. 얘가 같으면 이 값을 읽어가지고 현재 상태 값으로 저장을 하고, 전 상태가 로우면 버튼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전 상태가 로우면 하이로 바꿔주고 전 상태가 하이면 로우로 바꿔줘야 되겠죠. 버튼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스위치를 끼고 끄고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상태 값을 현재 상태 값을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버튼 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변화가 있으면 바운싱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기다립니다. 다 끝나고 기다린 후에 이것을 현재 상태하고 변화를 합니다. 이 값이 변화가 없으면 이제 하이 값을 로우는 하이 값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현재 상태 값을 저장을 해요. 근데 다음 상태가 또 변화가 있을 때 버튼을 비교했더니 버튼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버튼을 사용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디지털 값을 읽어서 디바운싱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LED를 불 LED에 대입, 이번 핀은 버튼에 대입. 이게 이제 부을 함수인데 아두이노에서 부을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두 가지 값이요. 참, 거짓 1, 0, 온, 오프.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이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 값을 마지막 버튼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 값을 현재 버튼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버튼 눌린 상태를 이렇게 부을 형수로 선언하는 겁니다. 부을형으로.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하면 부을린인데 그냥 부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상태 값을 우리가 현재 버튼에 눌린 상태 로 값을 부을린 형태로 부을린 그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합니다. 다시 LED 온이 페이스로 부을린 형태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 값은 참 아니면 거짓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셋업 가서 우리가 이제 이 LED와 버튼 상태에 입력, 출력 요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LED는 9번 핀은 출력 모드, 버튼 2번 핀은 입력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여기로 와서 이것은 이제 이 디바운싱 그 부을린 함수예요. 여기에 인자값은 라스트하는 값이고요. 자, 보면 디지털 리드에서 버튼 값을 읽어옵니다. 버튼 값을 읽어요. 버튼을 누르는 거나 버튼 값을 여기서 이렇게 읽어요. 2번 핀의 상태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2번 핀의 상태 값이 그러면 이 값은 읽어와 가지고 그 값을 커런트에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 불 값은 참 아니면 것이에요. 0 아니면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버튼 상태 값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스트 값을 우리가 커런트 이전 상태 값하고 얘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버튼 상태와 현재 버튼 상태가 다르다면, 같지 않다면, 이거의 표시예요. 같지 않다면, 이전과 현재 버튼이 같지 않다면 이해하라는 얘기죠. 이전과 현재 버튼이 상태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스위치의 버튼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ms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버튼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값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재 값을 다시 이렇게 리턴으로 다른 함수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값이 이 상태 값하고 같냐 판단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 디바운싱 값에서 현재 버튼 값을 돌려줬죠. 그래서 마지막 버튼 값 요거하고 그리고 현재 버튼 값 하이 이거죠. 마지막 버튼 값이 로와 같고 현재 버튼 값이 하이와 같다. 이것이 참이라면 버튼이 눌렸다는 겁니다. 그죠? 현재 버튼이 하이니까. 그러면 LED 이 온 페이스 값을
이거를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아까 false였으니까 false는 0이에요. 그러니까 0이었던 놈을 1로 반전시키려면 이렇게 0, 토글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느낌표는 반전이 돼가지고 얘가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서 현재 값을 이전 값으로 대입을 해서 이제 그 디지털 라이트 LED에다가 이 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값이니까 1, 5V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이와 같이 스파크 튀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그런 디바운싱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